인제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네. 제가 매주 수요일 원래 3시 반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일정이 바쁘고 고객 미팅 약속이 잡혀서 이렇게 금요일 날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한 3시 40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12월이 됐어요. 벌써 12월이 됐고 2020년이 엊그제 같은데, 또 2020년이 참 되게 힘든 어떤 코로나라는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라고 안 하고 우한폐렴이라고 했었죠. 우한폐렴. 중국의 어떤 우한에서 처음 이게 발생을 했다고 해서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도 올해 발생했던 코로나로 좀 해방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 속에서 되게 오래 너무 힘든 시기를 가졌어요. 그쵸? 근데 이 코로나로 저희가 올해 3월 19일 날 그 시장이 1500포인트를 코스피 같은 경우 하회했었고요.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50포인트 정도를 하회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3월 19일 정도 시장이 거의 바닥을 치는 그런 악몽을 좀 경험을 했었죠. 3월 19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439.43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 19일 날 거의 419.55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이 지금 419.55에서 3월 19일 날 55에서 지금 오늘 거의 최고점, 지금 오늘 종가는 913.76으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최고점 914.27까지도 갔었어요. 이게 사실 2018년 1월 29일 날 코스닥이 최고점 932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자로 그 코스닥이 장중 91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정충효 지금 박사님께서, 이 정충효 박사님이 지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이라든지 IT 섹터 관련해서 근무하신 분은 이 정충효 박사님한테 개인 질문하시면 IT 쪽의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개인 답변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박사님인데 머리가 정말 천재 수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8년 그 1월 말에 다 고점을 찍었었어요.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말 고점을 지금 넘어섰어요. 오늘 2700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20년은 저희가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거의 코로나로 바닥을 치는 경험까지 했었어요. 코스피가 1500이 깨지고 1400대까지 가는 그런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지만, 또 올해 12월이 되니까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2700이라는 포인트, 지수 저희 코스피 1회 최고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2020년이라는 이 시장이 우리가 3월 달에는 정말 힘든 최악의 시장이었지만, 또 이렇게 연말로 오니까 또 최고의 시장을 주는, 그러니까 최악과 최고가 같이 있었던 시기예요. 올해 2020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유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2020년이라는 이 시장이
코스피에 정말 급락을 가져다주는 1500포인트가 하회하는 시점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코스피가 11월 말에 사실 12월 4일 2742.77로 오늘 최고점을 찍깁니다. 이게 코스피가 저희 증권시장이 열린 이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네. 오늘 그 어떤 역사의 현장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과 되게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또 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막 우수수수 빠지면서 1500포인트가 하회했을 때는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 코스피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뭐 1000포인트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이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270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의 지수를 함께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 오늘이 코스피 증권시장 열린 이래에 지금 2700 이상이 되는 저희가 최고점을 경험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지만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시장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지수대가 너무 높아서 행복하지만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확 꼬꾸라진다고 한다면, 뭐 내년장이 꼬꾸라진다고 하면 또 이 시점이 어떤 기회가 아니라 위기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지금 4계절이 있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이 오면서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최악의 시기, 올해 3월 19일 같은 시장이 있으면 또 그런 힘든 시기를 거쳐서 쭉쭉쭉쭉 이렇게 열매 맺는 시기가 오고, 또 이렇게 열매 맺는 시기가 오면 또 다시 한번 시장이 꼬꾸라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걸 그냥 이 자체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사람의 인생도 똑같아요. 사람의 인생도 태어나고 또 이제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또 이제 죽잖아요. 또 우리가 하물며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식물 하나를 보더라도 봄에 저희 새싹이 튀어나잖아요. 새싹이 나와서 또 이제 연두빛의 새싹이 막 피우고, 그 다음에 짙은 초록을 여름에 나타내고, 그 다음 가을에는 그게 낙엽으로 또 지잖아요. 낙엽이 뚝 떨어지면 나뭇가지에 이제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앙상한 겨울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앙상한 겨울로 또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앙상한 겨울에서 또 봄이 오면서 그 아무것도 없던 나뭇가지에 또 다른 새싹이 이렇게 튀어올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삶, 그런 생명, 식물 하나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근데 태어나고 죽고 또 인생의 희로애락이 반복이 되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위기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이런 순환의 논리가 이 투자의 세계,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올해 3월 19일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급락이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작이었던 거고, 또 오늘 27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서 내 잔고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어떤 내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내공은 인생의 내공하고도 똑같아요. 그 주식시장에 어떤 내 고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좋아, 어떤 종목이 오를 거야, 어떤 종목이 내려갈 거야, 뭐 시장이 올라갈 거야, 빠질 거야를 맞추는 게 그 고수가 아니에요. 진정한 고수는요,
이 주식시장을 경험할수록 더 모른다라는 표현을 해요. 주식시장은 경험할수록 모르겠어.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더 살아갈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을 진정한 고수는 주식시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정말 살면 살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겸손해져라는 표현을 하듯이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터득한 내공이 우리가 주식시장을 경험하고 이 주식시장 속에서 그 인생 속의 내공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제 고객 한 분이 이제 SK 하이닉스로 100%를 먹었어요. 그분이 11월 25일 날 97,2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올랐죠? SK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넘었어요. 100%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그때 너무 일찍 판 것 같다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서 그날 운이 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았다. 제가 거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100% 먹었는데 어떻게 그날이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내가 100%를 차익 실현한 날인데 어떻게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그날이. 이날 오늘 SK하이닉스가 11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분이 11월 25일 날 97,200원에 팔았죠. 근데 100%를 먹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00%를 먹어서 감사. 너무 감사하다. 감사라는 그런 표현이 우선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날 어째 일진이 안 좋았어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 100%를 먹은 너무 축복받은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일진이 안 좋았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건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건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생명회한테도 똑같이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좋은 음악과 예쁜 말을 해주면 더 잘 자라고, 어떤 안 좋은 음악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식물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계속 해야지 좋은 유익이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투자에 있어서 정말 금기시해야 될 게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절대로 최저점과 최고점이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애시장초 최저점과 최고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2731.45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오늘은 최고점인 거예요. 하지만 또 10년 뒤에 3,000이가 있고 코스피가 5,000이가 있어요. 그럼 오늘이 최고점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점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최고점과 최저점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최고점이 되려면 내일이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걸 결정해 주는 거지,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시점에 고점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저희가 움직이나요? 아니죠. 고점과 저점은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그 시간이 결정해 줄 뿐인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빠질지 오를지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나요? 그럼 오늘이 고점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다. 아무리 전문가여도 알 수가 없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주식 투자의 시작점이에요.
고수가 되는 시작점. 그거를 알고자 노력하는 게 하수예요.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그 시작점부터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알려고 하는 거 자체가 주식 투자의 하수예요. 하수.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보여요. 근데 내가 바닥과 고점을 찾을 거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먼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그건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라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겪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미래라는 시간이 결정을 해줘요. 다가오지 않는 미래. 오늘의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정말 사상 코스피가 있었던 일에 사상 유례없는 2700포인트라는 그런 고점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다 어떤 좋은 수익을 향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시장이 한번 조정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0월이었어요. 10월 정도에 시장이 확 빠졌어요. 그때 코스피가 2200대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빠진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 대선 리스크,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의 추가적인. 세 번째는 우리 그 연말 대주주 요건이 3억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10억으로 다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연말 대주주 요건에 의한 물량 출회 이슈, 이것들이 좀 리스크를 작용을 해서 시장 하락을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자, 보세요. 투자가 왜 어려웠냐면 현재 보이는 팩트로만 평가를 하면, 그 팩트로만 투자를 하면 그때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 안 좋기 때문에 팔았어야 된단 말이죠. 좋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으면 그때 다 어떻게 됐었어야 돼요? 오히려 사야 됐었어요. 제가 그때 방송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시장의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하락에 대한 블랙스완도 있지만 상승에 대한 블랙스완도 있다. 블랙스완이 뭐죠? 저희가 예견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오는 거. 그게 블랙스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수가 2500까지 갔다가 220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 당장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 다음에 연말 대주주 요건으로 인한 매도 물량 출회 이슈,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상승에 대한 블랙스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됐죠? 2200에서 지금 2700까지 올라오는, 단숨에 500포인트가 올라오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팩트로만 평가하고 액션을 취하면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당하게 돼 있어요. 현재 눈에 보여지는 거는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투자가 왜 어렵냐? 현재 눈에 보이는 팩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다 알 수 있는 사실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미 어느 누가 다 아는 사실은 정확하게도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가격 방향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오늘 어떤 코스피의 지수, 어떤 종목의 가격은 오늘 그냥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정확하게 오늘 시점 그 기업의 가치가 그 가격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 투자는 뭘 봐야 되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지금으로부터 오늘 코스피가 2,730이 됐는데 하이닉스가 11만 5천 원이 됐는데 앞으로 미래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래값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현금과 주식 투자의 비중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나는 평생을 몰빵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SK하이닉스 이 시점에서는 비중을 총 자산의 50%를 가져갈 거야. 30%를 가져갈 거야. 이런 전략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차익 실현을 얼마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또 SK하이닉스가 어떤 시기가 오면 또 겨울이 오는 시기가 오겠죠. 그럼 그때 샀다가 또 열매 맺는 시기에 또 여름 정도에 다시 팔아야지. 이런 전략을 짜는 거죠. 한 종목으로만 그렇게 해도 한 종목만 공부하더라도 시기 텀을 잘 두면 꾸준히 내 자산 증가를 할 수 있는 게 돼요. 네. 중요한 건 어떤 오를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가지고도 내가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떤 현금 주식과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인문학이고 철학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내공이 쌓이면 주식 투자도 똑같은 내공으로 적용을 하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 욕심을 줄이는 거. 투자에 있어서 욕심을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욕심을 줄이는 게 뭐죠? 감사랑 똑같아요. 내가 97,200원에 SK하이닉스를 100% 먹었으면 감사죠. 11만 5천 원이 돼서 더 올라서 짜증나가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인간의 어떤 본성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인간의 본성이 이 떨어졌을 때의 고통보다 내가 팔고 나서 올랐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대요. 이거는 저도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근데 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시간을 길게 봤을 때 어떤 시기엔 돈을 벌고 어떤 시기에는 돈을 잃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통틀어 봤을 때 돈을 번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주식 투자를 긴 시간 텀으로 봤을 때 어떤 시기에 돈을 벌지만 어떤 시기엔 돈을 잃음으로써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꾸준히 이 주식 투자에서 고수라고 말하는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소수죠. 그 소수는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히 오를 주식을 잘 찾고 그런 종목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그 주식 고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정말 욕심쟁이인 인간의 본성과 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또 내가 팔고 나서 어떤 주식이 올랐을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거기에 연연하는 마음, 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고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식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물론 종목에 대한 공부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베이직, 기본. 종목에 대한 공부는 거의 다 해야 돼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공부 깊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90%의 시간을 할당하는 거라고 하면 10%의 마지막 이 내공이 결국은 투자 성과의 90%를 차지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파레토 법칙인 거예요. 80%의 공부를 하고 이 마지막 20%가 내 내공이 이 베팅력과 어떤 액션을 일으키는데 그 20%의 내공이 결국은 내 수익 전체의 80%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는 80% 이상의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80% 이상의 시간을 하고 나서 이 20%의 내 내공이 거기에다가 얹혀져서 하지만 내 자산 증가와 투자 수익의 결과를 나타내는 건 이 20%의 내공이 80%의 어떤 투자 성과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를 꼭 뭐 올라갈 종목 알려주세요, 내려갈 종목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인생의 내공을 쌓듯이 내가 주식 투자에서 꾸준히 내 자산 증가를 하려면 어떤 내공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간의 삶도 희노애락이 있고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한 생명, 식물이 태어나서 싹을 틔우고 또 짙은 녹금의 어떤 푸른 잎을 만들고 그 다음 가을이 돼서 여름이 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앙상한 나뭇가지가 되지만 또 다른 새싹이 또 피어오르고 이런 어떤 순환,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주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순간이 오면 분명히 안 좋은 순간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그래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 근데 이 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날짜상으로는 언제 오지 알지만 우리가 그걸 만드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의 내공을 쌓는 것,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에 저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제가 이거 10월 달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렸어요. 우선 헬스케어 쪽으로는 아직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19 치료라든지 백신 CMO 기업을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화이자, 그 다음에 노바백스, 그 다음에 모더나, 글로벌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백신 개발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 생산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했을 때